안녕하세요. 하나쌤입니다. 저희 벌써 세 번째 만남이에요. 세 번째 맞춤형 화장품 2의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1번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1번.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업소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자, 2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을 작성, 보관을 해야 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를 했을 때 그 판매 이후에 생기는 뭐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로 이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작성을 보관을 해주셔야 해요. 3번.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하여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신속히 제조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아니라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 4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 해당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및 원료, 그리고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꼭 설명을 해주셔야지 되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꼭 필수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되세요. 5번. 혼합 소분 시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기 등은 사용 전후에 세척한다. 사용하기 전 그리고 사용한 이후에 즉시 세척을 해주셔야지 되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2번. 유해성 평가의 종류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이거는 문제가 조금 길어가지고 제가 2페이지 나눠서 기재를 했어요. 앞쪽에는 설명이 있고 뒤쪽에는 단어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유해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단답식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단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가.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 이건 흔히 부작용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요거는 유해 사례입니다. 자, 나번.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인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 요거는 실마리 정보예요. 실마리 정보가 조금 헷갈리시면은 인과관계가 있고 뭐 인증 자료가 불충분한 거 이런 식의 설명이 있다 그러면은 실마리 정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번. 유해성이 있는 물질에 사람이나 환경이 노출되었을 때 실제로 피해를 입는 정도. 요거는 실제로 피해를 입는 정도를 설명을 해주고 요거는 위해성입니다. 자, 요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라번.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또는 유해 사례 정보. 이거는 문제만 잘 읽으면 쉽게 유추가 가능해요. 안전성 정보. 우리가 시험이 닥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단어를 조금 조합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좀 찍어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마번. 물질을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약 고유의 성질. 요거는 유해성입니다. 아까 답원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는 정도를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해성과 유해성, 생김새가 조금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위해성은 내가 피해를 입는 거고 유해성은 내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유해성 자체가 여기 보면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 고유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유해성은 안 좋은 걸 미치는 거, 주는 거고 위해성은 내가 피해를 받는 거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안전성 정보는 라였죠. 위해성은 다예요. 실마리 정보는 라입니다. 그 다음 유해 사례는 가번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유해성은 마번이에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가는 여기서 미음이고, 라는 디귿이고, 다는 니은이고, 라는 기역이고, 마는 리을이 맞죠? 그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피부 및 모발 생리 구조예요. 1번, 투명층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은 이것이라는 반유동성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유동성 단백질은 반고체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엘라이딘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투명층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은 엘라이딘 때문이다. 이렇게. 그 다음, 표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표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포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아닙니다. 각질 형성세포죠. 참고로 랑게르한스 세포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예요. 자, 2번, 무해층, 유해층, 유두층, 망상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무해층, 유해층은 표피, 각투, 가육이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유두층, 망상층은 진피입니다. 그 다음, 멜라닌 세포는 유핵세포가 시작되는 유국층에 존재하지 않고 기저층에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표피에는 땀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땀샘은 진피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 표피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정답은 5번. 그쵸?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답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표피에서 뭐 생성되는 비타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은 비타민 D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강림평가 방법과 절차로 넘어갈게요. 사용감이란 원자재나 제품을 사용할 때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으로 내용물을 손등에 발라서 이렇게 이러한 것을 촉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발랐을 때 얼마나 촉촉한지, 얼마나 흡수가 잘 됐는지, 얼마나 잘 발리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이죠. 발림성, 흡수성, 그리고 촉촉함. 여기서 사용감은 발림성, 흡수성, 촉촉함 이렇게만 연관지어서 기억해주세요. 1번입니다. 일반 화장품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1차 포장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용물을 직접 담는 용기예요. 주변에 혹시 수업하시다가 뭐 주변에 보이시는 화장품을 보시면은 뒤쪽, 아래쪽이나 옆쪽에 기재되어 있는 거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요렇게는 적혀 있는데 가격은 아마 안 적혀 있을 거예요. 화장품의 명칭, 제조, 누가 판매를 했는지, 상호, 어떤 원료가 들어가 있는지, 제조 번호, 사용기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재 표시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답은 가나 다라가 들어있는 4번입니다.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성 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에탄올은 휘발성이 있어서 피부에 자극을 준다. 에탄올은 휘발성이 있어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뭐 수렴 효과도 있고 뭐 청량감을 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에탄올의 함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피부에 수분을 조금 뺏어가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고함량일 경우인 거고, 에탄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은 수렴 효과, 뭐 청정 효과, 뭐 이런 게 더 있기 때문에 고함량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으면 피부에 자극을 준다라고는 아닌 말이에요. 2번, 지방산은 수성 원료이다. 아닙니다. 수성 원료에는 물, 에탄올, 그리고 보습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보습제는 끈적임이 있습니다.
흔히들 보습제는 그냥 촉촉함 정도고 산뜻한 느낌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을 하셔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보습제는 끈적임이 있습니다. 4번, 물은 화장수에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크림에서는 적게 함유하고 있지 않죠. 크림에서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함유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뭐 전성분 이런 거 보면은 제일 맨 처음에 정제수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정제수는 물이죠. 자, 그 다음 글리세린은 끈적임이 없고 산뜻하다.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보습제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은 가장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인데, 글리세린도 아까 에탄올처럼 마찬가지로 글리세린의 농축이 되게 고농축일 경우에는 피부에 있는 수분을 또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지 되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부작용 없이 두루두루 잘 사용이 되는 보습제인데 끈적임이 있습니다. 보습제는 끈적임이 있죠. 글리세린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글리세린은 보습제의 일종으로 분자 크기가 크며 끈적인다.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20% 이상의 농도면 흡착력이 강해져서 피부 수분을 빼앗는다. 자, 2번 동물류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난황류는 비타민 A를 함유하며 피부 진정작용에 탁월하다. 2번 라놀린은 양모에서 추출하며 노화 및 건성 피부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3번 스퍼머세틴은 상어관에서 추출하며 유연작용 및 재생효과가 뛰어나다. 이거는 아닙니다. 상어관에서 추출하는 거는 스퍼머세티가 아니라 스쿠알렌이에요. 그리고 스퍼머세티 같은 경우에는 유연작용 재생효과가 아니라 연고의 주성분이 돼요. 밍크유는 피부 친화성, 퍼짐성, 보호작용이 우수하고 경납고래유는 경납고래에서 추출하며 피부 보호작용에 탁월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계면활성제를 자극성이 강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우선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계면활성제의 자극성이 강한 순서는 양이온, 음이온, 양쪽이온, 비이온. 양쪽 계면, 비이온 이렇게 해요. 요거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양, 쪽, 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은 되게 딱 기억에 남습니다.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린스의 종류, 음이온은 거품이 나는 샴푸, 그리고 쪽은 아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베이비. B는 아가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순한 거기 때문에 기초 화장품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정답은 라다, 나가 이렇게 반대의 순서예요. 자, 그 다음 주기적으로 재고 관리를 할 때 불용 재고가 생겨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방식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용기간이 경과한 내용물과 원료, 자재가 없도록 관리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불용 재고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잘 활용을 해야지 돼요. 정답은 선입선출과 선안선출. 선입선출은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선안선출은 유통기한이 더 임박해 있는 제품을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먼저 사용을 하는 게 선안선출입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재고 재고 관련 부분은 비중도 많지 않고 솔직히 선입선출, 선안선출 이런 거 말고는 한 번씩 읽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문제량이 많지 않은데 혹시라도 나는 재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수업 자료를 잔뜩 준비해서
수업을 또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 중간중간에 모르겠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또 피드백 해주시면은 제가 또 수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꼭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